자, 우리 지난번에 21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22번, 쌤 나눠준 거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 있잖아. 그거 22번 복습하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수업했는데,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근데 왜 다 안 오죠?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책에서 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자. 자, 22번입니다. 3차 함수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빼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가 출현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경계점은, 얘들아, 요거 경계점이 지금 0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x는 0에서 우선은 연속이 돼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f0, 자, 어차피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죠. 각기를 절대값 f0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자, 플러스 8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잘 보면 얘가 음수일 수가 없죠. 없지? 얘가 만약에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f0로 나오면 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f0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이 f0는 자 8이 되니까 f0 값은 4가 되겠죠. 여기까지 갑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내가 0 근방에서 0에서 얘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인 거야. 지금 얘가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x는 0 근방에서, 근방이라는 건 그냥 근처 이 말이야. 0 근처에서 fx 값은 양수였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도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이제 x는 0에서 이제 미분 가능을 해볼까? 자, 함수를 미분하고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요 녀석은 지금 요렇게 생기는데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4니까 정찰해라. 마이너스 2랑 2니까 얘는 0 근처에서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요 0 근방에서 얘가 플러스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위에는 마이너스 fx고 밑에는 fx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 이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절대값을, 그지? 절대값 처리가 헷갈리잖아. 그지? 그때는 이렇게 0 근처에서 우리가 아까 연속성을 파악할 때 얘가 양수였다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그대로 절대값 없애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 둘을 이제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0 미분해서 0 대입했지.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해서 f 프라임 0. 그지? 요것도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4x가 되겠죠. 4x. 그지?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그지? 그냥 플러스 0. 그러면 f 프라임 제로가 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f0가 4고 f 프라임 제로는 제로다. 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머릿속에서 살짝 생각이 들 겁니다. 3차잖아. 3차인데 0,4를 지나면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함수가 이런 형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은 이런 형태가 되겠다. 0,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멀었잖아. 왜냐면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0에서만 따져줘 봐야 어차피 미지수를 알 수가 없잖아. 아직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누굴까? 자, 미분 가능성은 누굴까? 바로 얘입니다. 얘가 0 되는 값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는 2가 보이잖아, 2. 아,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이 0 되는 지점,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아래 함수는 0보다 큰 쪽만 따지기로 했잖아. 그래서 x는 2, 여기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진다는 건 함수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잖아. 경계점. 근데 이제 문제에서 0에서는 바뀐다 그랬고 얘가 지금 2에서 또 바뀌는 거야. 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게 부호가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x는 2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x가 2보다 조금 클 때랑 x가 2보다 조금 작을 때로 생각을 할 거지. 그러면 조금 클 때는 얘잖아, 얘. 얘가 f가 2보다 조금 클 때일 거야. 근데 양이 쯤일지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얘는. 뭐 모르잖아. 여기서 어떻게 알아? 그지? 그 다음 얘는 이제 압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니까 이 오른쪽은 플러스죠.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고 2보다 조금 작을 때도 얘는 모르죠. 2보다 작을 때 어떤지 알 수 없죠. 아직은. 근데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달고 나오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논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할 거야. 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할 건데 아직은 부호를 몰라.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어. 공교롭게도.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없겠죠. 왜냐면 여기가 다른데 여기가 달라져야겠지. 그래서 자, 얘를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 그러면 이 조금 오른쪽 함수에서 미분을 해서 절대값 이 값에다가 요거 미분한대. 그러면 마이너스 4x겠죠. 거기다가 그냥 쓰자. 마이너스 4x 에다가 여기다 이제 2를 넣겠죠. 2를. 그러면 그냥 적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8 할게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f'이 마이너스에서 여기 절대값 음수하고 미분했는 값하고 플러스 8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부호가 반대여야겠네.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2보다 조금 오른쪽 우극한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알겠지? 다시 함수 fx의 2의 우미분계수의 절대값이거든. 그러니까 잘 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2인 거야.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함수는 양수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이건 거야. 그지? 이 값의 절대값인 거죠. 절대값.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보다 왼쪽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려운데 함수의 이 오른쪽이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2에서 함수가 이렇게 지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오른쪽은 함수가 양수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나와서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왼쪽은 얘가 이제 음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수가 되면 접어 올라가겠죠. 음수 접어 올라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 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도 둘이가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출현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함수가 2를 지나야 돼. 그래서 F2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둘이가 같은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지? 근데 얼핏 생각하면, 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함수가 0,4를 아까 지난다 그랬죠? 쭉쭉쭉쭉 있네. 이렇게 만약에 온단 말이지. 이렇게 만약에 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2가 어디 있어야 돼? 얘들아, 2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이건 것 같거든. 왠지 이건 것 같은데. 그럼 요점 있죠. 요점. 요점에서도 보호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해갑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로 미분이 가능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 있잖아, 얘. 얘 값이 있잖아. 근데 요게 부가 반대거든.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2라는 점을 유일하게 지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0,4라는 지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2를 지나는 이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밖에 안 됩니다. 됐죠? 여기가 이긴 거.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도 얘들아 잘 봐. 이 상황에서도 얘가 성립할 건가? 합니다. 왜냐면 함수가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있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양수가 되거든. 그러면 얘도 둘이가 같으려면 이 녀석이 8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8. 이해갑니까? 8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8이 되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니까.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F'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되겠습니까? 자, 저렇게 되면 됩니다. 자, 생각해볼래? 요거 되겠지, 그지? 요 이 오른쪽은 지금 함수값이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 F'2 플러스 이래 되는데 요 녀석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8이 되는 거죠. 요게 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되겠죠? 요게 좀 까다롭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절대값 F'2 플러스 마이너스 8 요 값하고 같기를 절대값 F'2 좌극한의 미분계수 플러스 8 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요 함수가 이 오른쪽이 음수잖아. 음수니까 음수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달고 나서 절대값이가 이 값이 8이 되고 요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잡아낼게. 갑니다. 얘들아, 여기가 4였죠? 자, 여기가 y는 4인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알파로 잡을 거야.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를 안 줬어. 뭐 안 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안 줬겠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에 세우고 x 0에서 중근이니까 x제곱에 x-알파에 플러스 4 요렇게 잡고요. 그 다음 f2가 0이죠. f2가 0이니까 4a 곱하기 2-알파에 플러스 4 요게 0입니다. 0. 이렇게 됐죠? 그리고 f'2가 또 마이너스 8이다, 그지? 그거 할 거야. 요건 미분해서 2 넣을게. 그러면 4a에 2-알파에 플러스 4a가 되고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S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 됐나요? 근데 잘 보면 얘들아 요거 있죠, 요거. 요 모양이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 여기 그대로 있네. 되겠지? 그럼 이거를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4인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딱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알파가 1이기 때문에 우리 알파 값은 1이 됩니다. 오케이. 끝. 그래서 fx 값은 마이너스 x제곱에 x-1에 자,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f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죠. 그러면 답은 154가 됩니다. 자, 정답률이 5%가 안 됐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22번은 실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 확통은 저번에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들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4점짜리 위주로 할게요. 28번 보세요. 이해가니? 잘 이해 안 가? 이거 이해 안 가? 이거 잘 이해 안 가자. 이거 어렵대. 이 봐봐. 얘들아, 이게 같아야 되네. 이게 다 이해 안 갈 거야. 맞아. 이게 좀 어려워.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플러스 8이니까.
요거는 양수, 요거는 음수 돼야지 같겠지. 그리고 당연히 같으려면 얘들은 부호가 반대 아니면 같잖아.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은 그냥 같거나 둘 다 플러스면 그냥 같지. 아니면 부호가 반대겠지. 근데 그냥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값이 k-8인데 얘가 k 플러스 8이면 같을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럼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게 8이고 이게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fx, 이 오른쪽, 이보다 조금 큰 함수의 절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리, 원래는 이거죠. fx가 2보다 조금 클 때 함수 요거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러면 그대로 빠지죠. fx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얘를 미분해서 2를 넣으면 돼, 이제. 오케이? 그러면 f'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잖아. 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2보다 오른쪽에서 플러스고 이 접선의 길이가 8인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이해가 갑니까? 자, 마찬가지로 f의 이거 한번 정리해 줄까? 이게 까다로워. 자, 잠깐만요. 자, 우리는 결국에 2에서 미분 가능성을 논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에 요 녀석은 어차피 미분해서 2를 넣는 값은 정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자, x가 2보다 조금 클 때 fx라는 함수가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겠죠. 요건 맞지? 그지? 그리고 얘는 상관없죠. 얘는 어차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서 f'2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x가 2보다 조금 작아. 부호는 반대라 했잖아. 부호 반대면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8인데 요걸 이제 미분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f'2 플러스 8 되겠죠. 그죠? 됐니?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으려면 얘가 8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면 요게 8이면 성립하겠죠. 되겠지? 이까지 이해가 됐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자. 반대. 자, 반대. x가 2보다 큰 쪽에서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함수 값이 마이너스, 이번에 얘가 음수인 거야. 그 마이너스 달고 나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됐고, 그러면 미분해서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다르죠, 부호가. 오케이. 그 다음 x가 이 왼쪽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가. 그래서 fx 플러스 2x 이거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상관없지? 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f'2 플러스 8이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이 돼야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제가 이해가요? 그냥 결국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면 돼. 아니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고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이 두 가지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2잖아, 그지? 그지? 또는 여기가 2잖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생겨. 안 된다고. 그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섬에서도 얘는 안 변할 거 아니야. 잠깐만 이해가요? 얘는 2에서만 변하거든. 그러면 알파에서는 얘 안 변하죠. 그러면 이 녀석의 미분계수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이 변해버리면 미분 불가능해. 그럼 굳이 확인 안 해도 알아야 돼. 있지? 그래서 2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여기 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 유일하게 가능한 게 바로 여기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요게 2가 되는
요거밖에 없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다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22번인데 22번 어렵지 뭐. 22번 쉽게 내면 욕먹어요. 그죠? 그거 아나. 22번 이거 하나 만들려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하나만 만듭니다. 진짜로. 진짜. 아니 1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만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일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무조건 정답률이 수능이잖아, 얘들아. 수능인데 1등급 커트라인이 96 이래 냈으면 이거 큰일 나.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 28번입니다. 뭐 요 문제는 우리 복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과 통계. 자, 숫자 1, 2, 3, 4가 적혀 있는 흰색 접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적혀 있는 접시하고 A, B, C가 적혀 있는 접시. 그러니까 이 7개 접시는 다 다릅니다. 알겠죠? 이것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죠. 자, 원순열. 그랬을 때 다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검은색 접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웃하면 안 돼. 알겠죠? 얘들은 이웃하지 않죠. 그리고 얘들은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까다롭디. 자,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얘들아 뭐부터 나열할고? 얘들은 아예 이웃을 못하잖아. 그러면 A, B, C는 나중에 1, 2, 3, 4부터. 오케이? 그래서 1, 2, 3, 4부터 나열을 할 건데 어디에 나열한다? 원순열에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우선은 얘들아 생각해봐라. 얘들 중에 요거랑 요거는 이웃 못해. 얘랑 얘도 이웃을 못하거든. 그죠? 그럼 얼핏 보면 그럼 홀수끼리 옆에 안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1, 3, 2, 4 홀수 짝수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A, B, C라는 애를 이 사이사이에 끼어들기를 해야겠죠. 그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넣는 거야. 요까진 되겠지? 그러면 조건을 만족을 한대. 얘들 이웃 안 하죠? 이미 처음부터 이웃 안 하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 A, B, C를 넣으면 당연히 A, B, C가 한 자리 한 자리 찾아 들어가면 이웃 안 하잖아. 됐거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생각을 탁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 3 얘들이 이웃하죠 지금. 이거 봐봐. 얘들아 이 상태에 보면 홀수가 이웃하죠. 짝수 이웃하죠. 근데 A, B, C를 이 사이사이 자리에 하나씩 넣어버려. 그럼 이웃 안 하잖아. 이해가니? 이 경우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 3, 2, 4를 얘들을 먼저 배열하잖아. 얘들이 먼저 이웃하더라도 이웃해도 A, B, C를 사이에 두면 A, B, C를 사이에 배열하면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갑자기 뻥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억, 자, 천천히 간대. 1하고 3하고 2하고 4가 처음부터 이웃하지 않았던 거야. 요거부터 할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 3, 2, 4가 설사 이웃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알겠지? 얘들 둘이가 이웃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하나 잘못 큰일 난다. 잘 봐니. 자, 1번, 3번, 2번, 4번을 서로 마주보게 우선 교차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마주보게 우리가 먼저 나열을 할 거야. 됐지? 그러면 자, 천천히. 이거 원순열이야. 그러면 1번을 먼저 앉히자. 근데 1번을 앉히는 경우는 한 가지야. 왜냐면 원순열은 돌려서 나중에 겹치는 걸 나눌 바에야 처음에 들어가는 애를 고정시키는 게 낫다 그랬죠.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1번이 앉을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다음 1번 맞은편에 3번을 앉히죠. 이것도 한 가지예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남은 2번, 4번 있죠? 남은 2, 4는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됩니다. 요거는 2, 4 자리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앉힙니다. A, B, C를 사이사이 자리에 하나씩 섞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겠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48이 되겠죠? 48개가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들이 이웃하게 앉힐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 얘는 이제 1번 맞은편에 3번 말고 2번 또는 4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1번이 앉히는 경우는 한 가지죠. 무조건.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있을 애는 2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맞은편. 됐나요? 그리고 남은 이제 3번하고 이제 4번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잘 봐. 이번에는 1번, 3번이 뭐 하고 있어? 이웃하죠. 얘들이 이웃, 어서오세요. 이웃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A, B, C를. 그래서 요렇게 넣거나, 알겠지? 아니면 요렇게 넣거나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이 2가 의미하는 것은 그 홀수 사이, 그지? 짝수 사이에 반드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사이, 반드시 넣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값을 계산하면 48개가 될 겁니다. 됐나요? 쉬워 보이는데 안 쉽대. 잘 봐. 지금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문제집. 자, 넘어갑니다. 29번. 이거는 뭐 저번에 했죠? 29번. 그래도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29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그러니까 1에서 6까지 숫자 4개를 곱해서 16의 배수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요거 요새 많이 유행하죠.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2, 3, 4, 5, 6이 있는데, 자,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잖아?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항상 그 기준을 생각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효율적인 게 좋잖아. 바로 4입니다. 왜? 4에는 2가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4개의 곱이 16의 배수가 되려면 4가 2개만 있으면 그냥 다 되죠. 그지? 4가 3개 있으면 당연히 되고 4가 4개 있으면 당연히 되죠. 근데 4가 하나 있을 때와 4가 없을 때 요것만 잘 조심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우선은 4가 4개인 거야. 자, 기억. 4가 4개야. 그럼 당연히 16의 배수죠. 됐지? 자, 요건 한 가지겠고, 이따가 하자. 자, 4가 3개인 거야. 이번에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4가 2개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2개 있는 거, 이렇게. 이거 2개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가 하나야. 자, 문제가 요거죠. 얘들아, 4가 하나면, 자, 나머지 3개가 뭔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요 3개에 2가 적어도, 6이 적어도, 그죠? 그 다음으로 인수 2를 갖는 거는 얘도 둘이잖아. 그죠? 그래서 2가 하나, 최소한 6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요거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에는 4가 없어. 그러면 이 4개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적어도가 아니죠. 얘들이 다 얘들인 거야. 그지? 이 4개가 전부 다 뭐? 2 또는 6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면 됩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얘들아, 잘 봐. 요거는 한 가지고, 잠깐만, 잘 봐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가질 수 있는 배열은 4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4개 중에 4가 3군데 있다며. 그러면 그걸 선택해. 4자리 중에 4가 있을 3자리를 선택해.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4가 아닌 어떤 수가 오는 거야. 그러면 5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얘들 봐라. 얘 봐봐, 얘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4가 2군데 있죠. 4개의 자리 중에 2군데를 선택해. 그리고 4를 넣어. 두둑.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4가 아닌 아무 수나 넣어도 돼. 어차피 16의 배수거든.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제 말 이해가요? 되겠죠? 잠깐만, 이제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얘는 잘 봐. 지금 이미 4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4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3개 중에 2 또는 6이 적어도 2번은 나와줘야 돼. 제 말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생각해. 그건 어떻게 할까? 잘 봐. 2 또는 6이 요게 2군데 나와주셔야 돼요. 알겠지? 적어도.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살짝 2개로 나누면 돼. 뭐가 되냐면 4 하나와 2 또는 6이 이렇게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 하나와 2 또는 6이 3번 다 나오는 거야. 2 또는 6이 이렇게 3번 다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하면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합니다. 요거는 자, 갑니다. 요 4개 중에 4가 들어갈 한 군데를 선택하고 보입니까? 남은 3개 중에 2 또는 6이 들어갈 2군데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그리고 2 또는 6은 2번 나오니까 2의 제곱이죠.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3가지가 가능하죠. 3가지. 1, 3, 5. 그래서 곱하기 3 해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 요 녀석은 4개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4를 넣고 나머지 3군데 전부 다 2 또는 6이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되겠니? 얘들아, 진짜 삶의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잘만 나누면 돼. 천천히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요거는 얘들아, 여기는 잘 봐. 여기는 전부 다 2 또는 6이죠. 최소한. 그래서 모두 2 또는 6이다. 이렇게 써볼까요? 모두 2 또는 6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의 4제곱이죠. 됐나요? 끝.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할 수 있겠죠? 29번은 충분히 풀 수 있다. 나오면 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3모가 얼마 안 남았는데 푸는 요령이 요거죠. 1번부터 우선 15번까지 풀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13, 14, 15는 어려울 거야. 분명히. 쉬울 수가 없어. 저 개 또 짓네 저거. 하루 종일 짓는다 저게. 네. 요거는 진짜 많이 어려운 거야. 객관식의 킬러죠. 얘가 킬러야. 역대에 15번이 쉬웠던 적은 거의 없었어. 몇 번 있었긴 했는데. 킬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6번부터 주관식 풀 거 아니야. 20번까지는 당연히 푸셔야 되고, 21번, 22번, 얘도 둘이는 당연히 어렵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풀잖아. 23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서 우선은 딱 읽어보고 이게 걸린다 싶으면 우선 넘어가야 돼. 얘들아,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물고 늘러지다가 시간 다 보낸디. 그치? 시간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 딱 읽어보고 모르겠는데 넘어가. 우선 넘어가. 알겠지? 넘어가. 알겠지? 그러면 얘들은 넘어가. 근데 얘들은 이제 읽어보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생각 조금 해. 왜냐면 할만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그지? 그리고 확통은 이 녀석들보다 이게 쉬워. 알겠지? 쉬울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풀어야 될 킬러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알겠죠? 28번, 29번, 30번 얘들을 가장 먼저 푸셔야 돼요. 킬러를 푼다면. 알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 풀이는 문제는 당연히 29, 30 얘들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남잖아. 그럼 당연히 객관식을 푸셔야 되죠. 14, 1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 22를 하는 게 보통 수순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가야 돼.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가 막 노가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험 조지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예를 들어 14번에 점화식 나왔어. 예를 들어. 근데 말도 안 되게 계속 노가다 계속 하고 있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 29번이니까 약간 번호상 약간 무섭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이건 풀 수 있어. 그지? 공부해서 이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갑니다. 30번 봐봐. 내가 보기 이게 더 쉬워. 30번이. 자, 함수 읽어봐봐. 자, 문제 읽어볼게요. A, B, C가 공을 봤는데 D도 있죠. E도 있어. 검은 공 4개와 흰 공 4개를 봤습니다. 총 8개를. 근데 A, B, C 얘들이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은 홀수래. 됐죠? 그 다음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2배래. 얘가 얘보다 2배 받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말이 없어. 그지?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얘들아, 이거 우리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잖아? 이거 당연히 중복조합이죠. 얘가니 중복조합이고, 결국에 나눠줄 건데, 얘가 얘보다 2배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솔루션 갑니다. 첫 번째. A, B, C, D, E가 받을 건데, 공의 개수가 얘가 2개, 얘가 1개 받아볼까? 그지? 그러면 다 합해서 8개인데 요거 지금 3개잖아. 그럼 얘들의 합이 몇 개? 5개겠죠. 그럼 맞네. ABC 합이 홀수 맞잖아. 우선 요거 괜찮죠? 자, 근데 생각해. 공은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 몇 개를 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뭘 줬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흰 공 2개를 줬어. 얘한테도 흰 공을 줬어.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얘한테 검은 공 2개를 주고 얘가 검은 공도 얘도 검은 공이야. 이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얘가 흰 공 2개에 얘가 검은 공이야. 그래도 되죠. 얘가 검은 공 2개, 얘가 흰 공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쌤 잘 나눴니? 나 잘 나눈 것 같아? 자기 수전한테 물어봐. 얘가 2개 받고 얘가 1개 받는 그 케이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말해. 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흰 공이 4개인데 3개 썼어 벌써.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야?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4개 남았죠. 되겠지? 이 5개를 얘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별 말이 없잖아.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3개의 사람 3명에게서 흰 공줄 1명을 선택하고 곱하기 중복으로 3명 중에 4명 선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어때? 얘들아 생각해봐. 요거는 흰 공 4개 남았고 검은 공 하나 남았죠. 그럼 똑같잖아,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쟤만 이해가요? 쟤만 이해가요? 잠깐만. 얘들아 봐래. 얘 봐봐. 얘는 흰 공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그러면 3명 중에 2번을 선택해서 흰 공 주고 검은 공 몇 개 남아서? 3개 남았죠? 그러면 3명 중에 3개 선택하면 되겠죠. 되겠죠. 잠깐만. 요거는 검은 공 2개 남았고 흰 공 3개 남았죠.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요거는 흰 공 2개 남았고 검은 공 3개 남았죠. 똑같대. 얘는 똑같대. 제발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하필 공교롭게도 흰 공하고 검은 공 개수가 똑같아서 그래. 그지? 그러면 남는 공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남은 거를 얘들한테 주면 되거든. 이거 똑같은 거야. 그죠? 벌써 70% 이상 했다. 그지? 나머지 하나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가 뭐겠니? 자, 이번에는 A, B, C, D가 얘가 4개 받고 얘가 2개 받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치? 공은. 그러면 8개 중에 6개 뺐으니까 얘들이 몇 개야? 2개 받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봐라, 29번보다 더 쉽지 않나? 그죠?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두 개죠. 두 개. 두 개 곱하기 3C1 곱하기 6C2 이렇게 되고, 요거는 4개죠. 4개. 4개 곱하기 4C2 곱하기 5C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대성 모의고사 볼게요.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지? 대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 갖고 왔나요? 안 갖고 왔나요? 갖고 왔나요? 네. 답지 좋나요, 내가? 네. 자, 우선은 대성 그 모의고사, 요거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범위가 안 맞아서 내가 못 나눠줬거든. 범위 맞는 거부터 나눠줄게요. 10번. 은 되니? 그냥 알아도 한번 정리하자, 알겠지? 이제 10번부터 쭉 잠깐만 할게요. 아시겠지만, 뭐, 덕프나, 뭐, 시대인재, 이런 고3용 모의고사들은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왜냐면, 재수생들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 걔들은 이제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신선하게 많아. 그래서 어렵대. 얘들아, 이거 1컷이 80점 또 안 될걸?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수생들 위한 거다. 자, 10번 잠깐 볼게요. 알아도 다시 정리하자. 자, 문제 갑니다. AB 길이가 5라 했죠? 얘들아, 요 길이가 5라고 했습니다. 5. 되겠니? 그 다음에 BAC 보이지? BAC. 문제에서 주어진 각은 이렇게 표시해 줄게. 세타라고 하고, 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정해진 상황이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라고 여기랑 같대. 요 두 개 같대. 얘기한 거야. 됐지? 자, 이제 갑니다. 여기서 ABD, 얘들아, ABD 보이니? ABD와 ACD.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오른쪽 작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25배래. 그지? 요 외접원. 됐니? 요렇게 됐을 때 다음 중 AD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수능에 막 무지 많이 나왔던 거죠. 얘들아, 우리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비, 요 넓이비가 그죠? 결국에는 3대 25죠. 그러니까 25대 3이 바로 뭐가 돼? 외접원의 넓이비인데, 얘들아, 외접원의 넓이비는 사인 법칙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죠? 사인 법칙에서, 얘들아 생각해내. 사인 법칙에서 각이 같아야 돼.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의 사인 법칙, 여기죠. 여기 이제 세타가 있고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있으면 사인 세타분의 A, 얘가 바로 2R인 거야. 그때 이 R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비를 줬다는 건 이 두 삼각형의 공통각을 하나 찾아야 돼. 알겠니? 각이 같은 거 하나 찾아야 된다고. 사인 값이 같은 것도 좋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각이 같은 거야. 그래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공통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 공통각이 바로 요 각이죠. 이해갑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공통각이고 알파, 이게 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 공통각이 알파죠. 그렇다는 건 마주보는 이 각의 대변 길이비가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변의 비가 바로 5대 루트 3이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
제 말 이해가십니까? 다시 얘들아 반에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겠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겠죠. 얘들은 결국 요거분의 요거잖아.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얘는 2는 넘길게. 2 sin 알파분의 AB가 되겠죠. AB 길이고 요 녀석은 2 sin 알파분의 AC 길이가 되잖아. 이해갑니까? 근데 넓이 B가 25대 3이면 길이 B는 5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랑 얘가 5대 루트 3인 거야. 따라옵니까? 근데 각이 똑같잖아. 그럼 분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5대 루트 3이라는 거죠. 되겠지? 따라서 결론은 AB 길이 대 AC 길이가 결국 5대 루트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3인 거야. 이거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얘들아. 잊으면 안 돼, 진짜로. 작년 수능에도 나왔잖아. 작년 수능에 나왔다니까, 얘는.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끝났죠? 그러면 우선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다 했으니까 이 길이는 쌤이 A라고 둘게. 요 길이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잘 보면, 얘가 5고 얘가 루트 3이고, 이 각 줬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으로. 됐지? 그래서 요 길이를 쌤이 X라고 하고, X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1번, X제곱은 25 더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3에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28에다가 10을 빼니까 18이 되죠. 그래서 x는 3루트 2가 될 겁니다. 얘가 3루트 2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이제 우리는 뭔가 많잖아. 그지? 이제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되겠죠? 근데 a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각을 보는 겁니다. 얘들아, 오버링 요각 보여? 요각이 베타인데, 자, 요 베타라는 각은 이 길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근데 그러면 요쪽 각은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베타거든. 이해갑니까? 그럼 뭐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코사인을 엮으면 A가 나오겠죠. 이해가니? 베타는 이 길이들을 다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알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사인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AA 똑같으니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코사인 베타를 먼저 구할게. 코사인 베타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 루트 2에 3, 3은 9, 3, 3은 9이 18에 마이너스 25 요거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마이너스 붙인 값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거든. 그래서요 2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3에 A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있는 거. 자, 요 녀석이 이 값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루트 6에 요거 계산하면 요게 2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딱 계산하면 이제 A가 나오는 거죠. 됐니? A 계산하면 4분 나옵니다. 4분의 9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대. 그지? 할 일은 많아요.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는 없죠. 해야 될 일이 조금 많네요. 뭐 다른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자, 11번입니다. 이거는 뭐 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제 할게요. 자, fx의 절대값 요것만 하나 보고 잠깐 쉴까? 자, 얘가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 fx라는 함수는 x-gx 쌤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옮긴 거지. 이제 보기 좋게 옮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바깥쪽이겠죠. 요때는 fx가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됐죠? 근데 얘가 1차입니다. gx가 어떤 1차 함수래. 1차 함수. 그랬을 때 절대값이 연속이래. 응? 얘들아, 절대값이 연속이죠. 그랬을 때 F10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절대값이 연속이라는 말이 뭐야? 그냥 연속이어도 되죠.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이 연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냥 연속이야. 처음부터. 그지? 그래서 함수가 그냥
이렇게 연속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연속이면 연속이지, 뭐. 됐지. 그 다음에 함수가 두 개가 끊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함수는 요렇게 있고, 위에 있는 함수는 뭐 요렇게 가고 있어. 그지? 근데 하필, 이 경계점 있잖아. 이 A라는 경계점에서 이 함수 값의 절대값이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리면 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접어 올리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K면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그지? 요거 좌우극한 값이 좌우극한 값의 합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면 가능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접어 올리니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생각한다? 경계점. x는 4에서 연속성을 따져볼까? 그러면 얘들아 그냥 눈으로 할게.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4 넣고 같을 수가 있니? 그지? 말이 안 되죠. 얘들아 빨리 여기다 4 넣어봐봐. 자 여기 써드릴게. 4-G4 밑에 4 넣어봐봐. 16-G4 이게 같다 그러면 오류가 나잖아. 이해갑니까? 그럼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거란 말이지 이거. 그래서 여기다 4 넣는 4-G4 더하기 여기다 4 넣는 16-G4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 말이죠. 알겠지? 응?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거든. 마이너스 4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16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값도 역시 0입니다. 이거 두 개만 처리하면 게임이 끝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넣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 이거 같으면 오류 나잖아 오류. 그지? 그러니까 합이 0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탕 해주면 나옵니다. G4는 얼마냐면 10이다 이렇게 나오고 G-4는 얼마냐면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지? 근데 얘가 무슨 함수? 1차 함수래. 즉 마이너스 4,6하고 4,10을 지나는 1차 함수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1차 함수 구하면 되죠. 두 점이 있는데요. 그지? 그래서 gx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죠? 마이너스 4 넣어서 6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넣어서 6 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8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얘가 바로 우리의 gx입니다. 그럼 끝났어. gx 구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f10 구하라 했죠. 얘들아 f10은 어디 있노? 범위 볼래? f10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100 마이너스 얼마? g10이겠죠. 됐니? 그리고 여기 10 넣으면 13을 빼면 되거든. 그래서 87이 나옵니다. 근데 뭐 되게 나쁘진 않은데 그리 좋지도 않아. 하나만 더 할게요. 12번 하자. 요거는 좀 잘 봐놔야 된대, 얘들아. 12번. 아이고, 다리야. 이거 쉬워 보이는데, 뭐 하나 잘못 생각하면 답 안 나옵니다. 12번. 자, 이번 3모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12번요. 그냥 3월 모의고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는 거야. 알겠지? 뭐 여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그렇죠? 물론 뭐 지금 3모를 쳐서 1등급 나오면 좋죠. 근데 1등급 맞았다고 해서 그게 또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재수생이 없잖아 지금.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언어 영역을 쳤어. 오예. 1컷이 90인데 91 맞았어. 오케이. 나는 언어는 1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직 재수생들이 저 무서운 저 황건적들이 언제 봉기할지 모릅니다. 6월부터 봉기하겠죠. 그래서 걔들이 이제 넘어오면 이제 초토화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거는 뭐 100%는 아닌데 이제 3모를 쳐서 1등급이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공부 안 하면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치? 3모 쳤는데 2등급 나왔잖아. 그러면 내 성적은 수능으로 따지면 3등급이라는 거. 이거는 확실해.
내가 어떤 과목을 쳤는데 2등급이 나왔잖아. 근데 절대로 이거는 수능의 2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왠지 알죠? 재수생들이 1등급이 너무 많거든. 근데 내가 1등급이야. 그러면 재수생 들어오면 2등급이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1등급이도 내가 위에 1등급일 수도 있잖아. 내 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니? 제발 이해가요? 근데 2등급은 아니야. 2등급은 수능 가면 3등급 맞아,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 쌤, 재수생이라고 공부를 다 잘하나요? 많이 잘하는 애들이 많죠. 너희 알고 있지? 수능 4%가 1등급이잖아? 근데 이 1등급 우선 수학만 생각할게. 이 1등급 안에 70%가 재수생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30%가 재학생입니다.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냥 재학생 중에 수능 1등급 맞는 애들은 0.4%에 다시 30%잖아. 1.2%죠. 1.2%. 이해가니? 그러니까 전교 문과가 한 100명이잖아? 그러면 한 명이야, 1등급이. 이게 사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좀 아니고, 이 동네는 아니고, 대구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명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여튼, 그래서 1등급이 진짜 어렵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이 문제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BN은 등차입니다, 등차. 자, BN이 등차입니다. 그때, 시그마 1에서 n까지 k 플러스 5분의 ak가 bn이 되고, 그 다음 an이라는 수열의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8차고 bn의 아홉 번째 항은 15고 이거 가지고 an 알아내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우선은 첫 번째, 얘들아 얘 뭐야? 이게 바로 SN인 거야, SN.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면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이 녀석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국 n 플러스 5분의 an이 나올 거야. 근데 항상 기억해. 우리 SN에서 일반항 구할 때 이 n이 일반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해. 알겠지? 그럼 첫째 항은 어디 있다? 여기 1 넣어서 나온다는 거. 기억나니? 네?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거잖아요. 그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갈 건데, 우선은 얘들아, B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잘 봐. B에는 DN, 공차에 N 곱하고 뒤에 뭔가 더했어. 요렇게 둬볼래? 알겠지? 얘를 요렇게 둔다면, 잘 봐. SN에서 SN-를 빼봐. 여기다가 N 넣는 거에서 여기다가 N-1 넣는 걸 빼면 D가 나오는 게 보이니? 제 말 이해가요? 다시 여기다가 N 넣고 여기다 내 지금 이거 하잖아 얘들아. SN이 N제곱 플러스 N일 때 SN에서 SN-1을 빼면 AN 이거 하잖아. 이거 하는 거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얘가 n 플러스 5분의 an은 d가 되는 거죠. 따라오니? 그래서 n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런 거야. 그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어디 있는데? 첫째 항은 여기 1 넣어야 돼. 그래서 저기다 1을 넣으면 첫째 항은 바로 해야 되겠니? A1은 B1 곱하기 N 플러스 1 넣는데 왜? 자, 여기서 1 넣는 거대. 애들 헷갈릴까봐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6분의 A1은 B1이 되겠죠. 그래서 A1이 6 곱하기 B1이다. 이렇게 N이 1일 때는 이렇다. 이렇게 써야 돼. 이해 갑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이야. 요거 정리하면 우리의 AN은 D 곱하기 N 플러스 5. 등차. 근데 첫째 항은 얘인 거야. 제가 이해 갑니까? 자, 요거 잘해야 돼. 그냥 마가면 안 된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를 알아낼 거야. 땡땡땡땡.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AK. 얘는
첫째 항은 규칙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아직 모르지. 어? 다시, 얘들아,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6D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6D랑 같아. 그러면 다행히도 첫째 항이 맞아 들어가겠지. 근데 그러다가 모장이 없는 거야, 아직.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은 따로 둬야 돼. 알겠죠? 그리고 둘째 항부터는 A2, A3, A4, A5, A6. 여기는 등차인 거야. 얘들은 등차야. 제 말 이해가요? 제 말 이해갑니까? 근데 얘는 따로라고. 그래서 A1이 여기 얼마예요? 6B1이죠. 6B1 더하기 요거는 여기 다 있잖아. 요 규칙이 다 있잖아. 여기다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 더할 때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등차수열 5개 더하면 요 중간의 항이 5개죠. 그래서 얘는 결국 5A4거든. 근데 A4는 여기 4 넣으면 되잖아. 여기 4. A4는 여기 4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9D야. 여기 9D. 9D. 그래서 95, 45D.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84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B9인데, 얘들아, B에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B9는 B1에다가 뭐를 더한 거? 8D를 더한 거죠. 이게 B9잖아. 얘가 바로 15다. 이렇게 두 개씩이 출현합니다. 됐나요? 그래서요. 여기다 6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6 곱할게. 그러면 6B1 더하기 48D는 90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걸 뺄 거야. 그러면 3D는 이제 6이 돼서 D 값이 2가 되고, D 값이 2면 B1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며, B1이 마이너스 1이면 요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A1도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니? 다 끝났대. 그래서 마지막 얘들은 또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노?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4 이거 구해야 되죠.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첫째 항이 규칙에 안 맞는다 그랬지. 아니 실제로 안 맞잖아. 얘들아 봐리. 여기다 일러봐봐. 그러면 6D잖아, 6D. 6D는 얼마냐면 12거든. 근데 여기다가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A에는 얘들아 지금 A1, A2, A3 얘 있잖아. 얘는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6이고 둘째 항부터는 요 규칙을 따라간다고. 공차가 2잖아. 공차가 2니까 저기다 2 넣으면 얘가 14야. 16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애라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더하라 했잖아. 이거 더하라 그러면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첫째 항이 규칙이 안 맞으니까 얘는 1 도려내야 돼 또. 그래서 A1 곱하기 A2분의 14 요거 도려내고 그 다음 2부터 K는 2부터 8까지는 얘를 계산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됐니? 근데 여기서부터는 등차수열이니까 우리가 망원급수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 보래. 첫째 항이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6이죠. 둘째 항은 여기 있어요. 14. 그지? 그리고 14. 이렇게 써주고. 얘들아 기억나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줘. 여기다 이거 빼줘. 여기다 이거 빼면 뭐야? 여기다 빼면 공차잖아, 공차. 이거 공차잖아.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공차입니다, 공차. 공차가 2죠. 2. 그래서 분모로 2가 나가죠. 분자 14 따라 나가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중간중간 항이 없어지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남잖아. 그래서 여기다 2 넣는 A2분의 1과 마지막에 8을 대입한 A9분의 1 이렇게 남는다고.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요거는 7이고 자 둘째 항은 여기 있는데요. 14분의 1이고 아홉 번째 항은 계산하면 되지. 공차가 지금 2잖아. 그럼 여기다가 7번의 공차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12분의 1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얘들아 나온다. 이거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뭐가? 수열의 합을 줬죠. 이 합 SN으로서 SN의 SN-를 빼면
요 녀석이 툭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 짓 할 때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돼. 그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녀석과 첫째 항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는 값이 얘랑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은 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따로 계산해 주고, 내가 구해야 하는 이 값에도 따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렵죠? 어려운 것도 다 하자. 뭐 13, 14, 뭐 13번은 그냥 계산이고 1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